대통령이 어제 네. 김현지 실장을 엄청 세게 비판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예. 네. 어제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고위직이 돼서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있다. 이걸 아주 세게 비판하셨는데 아니 나그 정말인 줄 알았잖아 지금. 아니 이게 딱 사실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 송환하면서 인사 여러 가지 했는데 인사 망사였다는 거 다 밝혀서 능력 없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네. 대통령과의 연줄, 애지중지 연줄로 좀 좌지우지하는데 요즘 김현지 현지 누나를 이렇게 대통령이 비판하는 걸 보고 제가 어제 그러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관점이 있어요. 오늘의 그러니까. 말말말.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니, 현지 누나 말씀하시길래 네. 제가 이따가 준비해둔 걸 지금 그냥 투척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진짜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그 저 비서관을 실장, 실장 예, 이제 예, 실장이죠. 예. 실장을 비판을 했는데 내가 이 뉴스를 놓쳤나 깜짝 저도요. 놀랐어요. 단독이 있나 속보가 있나 했는데 아무튼 뭐 단독 보도는 많네요. 제가 가끔 쓰는 화법인데 이렇게 네. 하면 사람들 관심을 쏙 끄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낚였습니다 바로. 명해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게. 자, 와 실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틴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데 연출로 버티는 경우 네. 아 저는 진짜 딱 농담이 아니라 김현지 실장은 실제로 이런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 그러네요.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뜨끔하셨습니까? 아 뜨끔해가지고.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환단고기 그것 아니에요. 때문에 정말 근데 환단고기. 젊은 친구들은 그거 무슨 고기야 막 이러고 있어요. 돼지고기. 정말. 머릿고기냐, 머릿고기냐. 돼지고기냐, 어떤 그렇죠. 류의 고기냐, 그렇죠. 어디서 파냐. 네. 환단고기에 이어서 또 4.3 사건에서 정말로 그렇죠. 아니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우리 군인을 맞습니다. 정말 저 유공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알아보라. 이것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또 뒤집어졌는데 어제는 또 드디어 모퓰리즘 발언을 해서 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모퓰리즘 뭐냐? 한마디로 털퓰리즘이다. 현재 이렇게 봅니다. 털모자. 털모자. 네. 예. 대통령이 어저께 또 이제 그 뭐죠?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예. 그거 요새 라이브로 하고 있잖아요. 계속 라이브 뭐 네. 저 두 날짜만 한 10시간 넘게 해서 그거 네. 적어 넣어 다센 신문에 10만 2천 자를 말씀하셨다는데 처음 이틀 동안. 이틀 동안만? 네, 네. 이거 지금 10만 2천 글자. 예, 10만 네. 2천 글자 대통령 말씀하셨다는데 이거 지금 네.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이 있음에도 10보다 덕이 많다고 좀 밀어붙이고 있죠. 계속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노드라마. 보고를 네. 한다면 각 부처의 장차관이나 또는 경궁기관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핵심이 돼야 될 텐데 네. 그건 100% 사라지고 예. 오로지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만 뉴스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10만 2천 글자. 사실 이렇게 정권을 잡고 나면은 초기에 나는 전임자들이랑 달라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어 스태핑을 또 막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셨죠. 네. 그런데 사실 그 도어 스태핑은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자들은 대통령한테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뾰족한 질문도 많이 하고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는데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런 사람과의 이 다툼에서 어떻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지 잘 알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들이받지 못하잖아. 맞습니다. 현장에서 네. 이제 그런데 네.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네. 도어 스태핑을 해서 국민한테 가까이 가겠다, 언론한테 가까이 가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언론과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업무 보고 현장을 넷플릭스보다 재밌게 만들어서 네. 이제 다가가겠다 하고 예. 있는데 예.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맞아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행가리 칠 때 조심해야지. 우리 옛날에 말입니다. 저희 축구대회 끝나고 나서 네. 행가리 치다가 다가 손 빼버려. 손 빼버려갖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싹 빼서 손 빼면 실제로 떨어지곤 하죠. 그걸로 추정되는 상황이 있었죠. 예, 네. 그 실제로 정말 있었어요. 당시 네. 편집국장이 머리를 다치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행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고의냐 과실이었냐는 끝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청장님 여기 누나가 행가래 쳐줄 때 조심하세요. 손을 싹 뺄 수 있다. 네. 지금 어저께도 이제 마음 먹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탈모 공약 이게 사실은 2022년에 후보 시절에 탈모 공약을 한번 갖고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냐 야 그럼 성형 수술은 안 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공약에 넣느냐 마느냐를 일종의 좀 실었던 거죠. 그래서
안 넣는다는 반응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또 무슨 소리야 거짓말했던 거냐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다시 넣었어요 하고 왔다 갔다 했던 정책인데 이걸 어저께 다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청년들한테는 이게 진짜 일종의 하나의 질병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 왜 안 해주냐라고 정은경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근데 간단치 않은 이 포퓰리즘의 시작일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기서 인상적인 말이 네. 탈모는 생존 문제다 그랬거든요. 네. 탈모가 생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사자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에 버금갈 만큼 심각한 고민거리일 건 맞다. 고민은 그건 맞죠. 예, 공감은 되는데 네. 그걸 대통령 입에서 생존 문제다 해버리니까 네. 갑자기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모도 병 아니냐, 병의 일부 아니냐 이렇게 예, 지금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다. 네. 하지만 이게 태생적으로 즉 유전적으로 질환이 없는 데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건보를 지금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걸 그러니까 탈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용적 이유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원칙 그런 때문이거든요. 것. 사실은 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이제 뭐 아까 뭐랬죠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이 돌출 구강이 굉장히 생존의 문제였고 스트레스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이를 집어넣기 위해서 구강 치료를 한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시술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저도 의료보험 적용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옆에서 늘 네. 우리 박 국장 보기 때문에 그 문제 네. 잘하는데 절대 돌출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엄살을 부리고 그럽니까? 네. 쓸모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말을 맞아요. 했습니다. 신체의 웃기죠. 완전성. 신체의 완전성. 네. 그러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후보 시절에 했던 거를 지금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신체의 완전성은 머리카락이 빠질 때만 그것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키 작으신 분들 얼마나 고민 많은 줄 알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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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그 남녀가 만날 때 첫 번째 보는 게 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키 작은 것도 신체의 완전성에 어긋나니까 이것도 그 평균 키 이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의학적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것도 건보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얼굴에 기미가 생긴다. 네. 내 뽀얗던 피부에 기미가 생겼다.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신체 완전성이란 개념으로 따진다면 모든 대부분의 미용 시술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쌍꺼풀 수술 대표적인 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예, 그거를 이 정부가 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것도 신체의 완전성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대통령 탈모 얘기 어제 한 얘기 듣고 양가적 감정이 들었는데 하나는 일단 생존의 문제다. 물론 본질적인 실존적인 그 고민을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그럼 머리 숱이 줄어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가라고 오히려 그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생각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양가적 감정은 실제로 저도 예전에 조선일보 그 2030 섹션 이런 거 하면서 탈모인들 인터뷰, 탈모인들 토크 이런 거 해봤을 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도 그때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다. 네. 라는 그 토론을 들었던 기억이 났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유튜브 보다가 결정사라 그러죠. 결혼정보회사 맞아요. 여성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인기 요즘 제가 자주 알고리즘에 뜨는데 최근에 봤는데 여자들이 진짜 자기는 수천 사람을 만나니까 여자들이 정말 안 만나겠다고 남자 순위를 6등부터 해주는데 아까 키가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키 작은 남자는 거기서 5번째인가 하더라고요. 그럼 4등, 3등 뭐 정말 능력이 없는 남자 뭐 이런 남자 뭐 얼굴이 뭐 정말 너무 추한 남자인데 1등이 탈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끝까지 내놓지 않는 정말 비토하는 가장 큰 게 탈모라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가 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라마다 정서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가 있다고 있는데 제 경험에 보면은 프랑스의 그 여성 주간지 이런 데는 여름에 이런 조사를 해요.
프랑스의 그 여성 주간지 이런 데는 여름에 이런 조사를 해요. 올 여름에 같이 바캉스를 떠나고 싶은 남자는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뭐 연예인도 대상이 되고 그렇겠네요. 스포츠 스타도 대상이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1번으로 딱 오른 사람이 누구냐? 제 기억에 그 유명 프로 축구팀의 골키퍼였어요. 국가대표 골키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런데 예. 대머리였습니다. 누구였죠? 맞아요. 네. 어. 그래서 한참 전 얘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단 가지고 있는 조사는 대머리에 대한 뭐였잖아. 생각하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머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대머리인데도 영화 주연 배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유독 조금 그쪽으로 예민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우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쪽인가요? 예.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간 어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돈 쓰는 데는 귀신인데 아. 돈 버는 데는 뭐 등 땡이다. 네. 뭐 이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하는 동안은 돈 쓰는 것만 엄청 집중을 하고 맞습니다. 돈 버는 거는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좀 매우 안타깝고 표가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의 1,0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2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 끊는다는 것은 네. 반드시 선거를 고려한 이야기다 할 수 있겠고, 근데 이걸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서 탈모가 획기적으로 치료가 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탈모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어떤 투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미녹시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탈모를 그냥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지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뭔가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소아백혈병이라든지 그렇죠. 선천성 근위축증이라든지 진짜 희귀 난치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가슴을 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맞아요. 지금 127개 보험 적용되는 그 희귀 난치성 약품 중에 56개 정도가 지금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저 업무 보고를 보면 네. 야 진짜 정말 생명에 달린 우리 무엇이 아이, 생존 문제인데. 우리 가족들은 진짜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일까라고 아마 한탄하고 계실 것 같아요. 희귀병이니까 희귀해서 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오늘 작으니까. 야, 저 작으니까. 분석이 작으니까. 정말 맞아요. 예. 야. 근데 국민들은 저 희귀성 작지만 저 사람들을 신경 쓰는 대통령이구나라고 해서 더 큰 표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은 단위더라도 아픈 상처를 다듬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더 많은 보편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건데 그냥 표가 많이 되니까 그것만 건강보험 적용해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탈모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또 하나 예. 그 60대 70대 남성의 경우에는 비아그라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아그라 이것도 뭐 저거 하느냐 이 건강보험 이 적용할 시킬 거냐. 근데 맞습니다. 그쪽은 또 이재명 표가 많지 않잖아요. 네. 뭐 전립성 비대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네. 것도 정말 뭐 나이가 들수록 항상 거의 많이 겪잖아요. 네. 그걸 전부 다 건강보험 적용해주고 또 그렇죠. 하나하나씩 다 할 거냐. 근데 문제는 예산 국회 예산정책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당장 내년이에요. 네.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아이고. 그다음에 적립해둔 누적 준비금도 2030년이면 소진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야, 건강보험 재정이 이렇게 갈수록 악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1년 반고 안 나오고 탈모, 비만도 좀 건보하면 어떻겠냐, 검토하고 있느냐, 한방 난임 치료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 다 그냥 인기 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아요. 입에 발린 얘기만 대통령 입에서 하는. 전 이거는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넓게 본다면 이 국민들의 모든 질병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완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아파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슬로건을 보면은 어디가 아프든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건보 적용을 확대를 하면 이제 가령 뭐 이 저 탈모 이거 확대했다. 그다음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나온다고요. 당장 비만 얘기도 대통령이 네. 했잖아요. 이제 그럴 네. 경우에 지금 지적한 것처럼 건보 재정 파탄되는 건 이제 어떻게 네. 할 것이냐. 그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통령이 늘 보면 이제 그 탈모에 관해서 2022년에 요 주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 갖고 나왔던 포스터 같은 게 있어요. 저걸 딱 보면 굉장히 소프트하게 재미있게 코믹하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저때 저게 아주 저 선풍적인 그 기억나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저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한다. 저건 이제 젊은 층들 남성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던 정책이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2030에 있어서 60, 70 세대랑 비슷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 중심으로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올 거냐, 표를 가져올 거냐 이 고민 때문에 이제 저 정책을 다시 갖고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선모사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저는 현혹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지금 재정 고갈되면은 국가가 사기를 치는 행위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이 재정을 빵꾸를 내트리면 일종의 은행이 돈 받아놓고 돈 지금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잖아요. 지금 의료보험은 훨씬 더 적자폭이 크고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건데 왜 그러면 국민연금처럼 위험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 월급쟁이들한테 징수하면 땡이에요. 아하. 지금 9%면 앞으로 이걸 12%를 올리고 13%를 올리고 15%를 올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이렇게 의료보험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자 탈모 치료 보험 적용 받는다. 2030 세대가 좋아할 일이 아닌 게 예. 당신들이 낼 돈이야. 계속 직장 생활 하는 동안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거야. 이걸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건강보험료가 소득세보다 더 심할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느낌으로 그렇다는 네. 뜻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바로 이 건강보험료 또 올려야 된다. 이제 그럼요. 그걸 위한 빌드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업무 보고를 받는 도중에 애드립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네. 예.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정확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요. 지금 치과 치료는 안 해주냐, 코 성형은 안 해주냐, 쌍꺼풀은 안 해주냐, 지방 흡입은 안 해주냐. 아니 신체 완전성을 생각한다면 복부가 만약에 막 내 허리가 40인치다, 난 그거 해주면 좋겠다. 38인치다. 이것도 신체의 완결성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보험 적용해주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은퇴자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직장 생활을 길게 해야 되는 분들이 이 의료보험 자기 월급에서 떼어나가는 의료보험으로 이걸 지금 빵꾸를 메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의료보험료가 소득세를 역전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하고 2030 세대들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건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자 이것도 앞으로 건보로 다 해결을 해드리겠다. 네. 이런 공약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저께 나온 얘기 중에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정말 당사자들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업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던데 이게 한의원도 많이 다니는데 한의원에서 한의원용 의료보험은 안 되느냐 뭐 이 얘기도 했던데요. 네. 사실은 지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체외 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이 아니라 뭐 자궁을 건강하게 한다 막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이런 실제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예. 간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이 재정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난스럽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한의원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폭을 굉장히 크게 지금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어떤 유착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저는 조금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안아사의 경우에 예. 구안아사 입 돌아가는 거 예, 예, 아시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세균성 질환인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수는. 네. 문제는 뭐냐면 세균성 질환에 한약을 쓰면은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됩니다. 되죠. 그건 너무 항생제 없죠. 써야 되는 치료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 돌아간다 이러면 아 찬대자서 그런가 이러면서 일단 한의원부터 갑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진보 정부에서는 한의학에 대해서 그 건보 적용을 늘리려고 해주는지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심 중에 하나예요. 예. 그 하여튼 의료보험을 굉장히 그 대통령들이 선심성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제 한의학 하시는 분들 또는 한의사들 네. 쪽에서는 건보 적용 범위를 좀 확대시켜 달라는 게 오랜 수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네. 확 적용시켜 줄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합리적이고 오래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대통령 입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라 네. 툭툭 던지듯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재원 마련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아래 부처 장관한테 그냥 명령 비슷하게 툭툭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것이 어느 이 지지 계층한테는 박수를 받을는지는 몰라도 더 많은 국민들한테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탈모는 그 비융터성 탈모, 원형 탈모, 뭐 안드로젠 탈모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래요? 유전적으로 네. 유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가지고 돈을 지금 지출하겠다고 하는 맞아요. 걸 네.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기가 어떤 질환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라고 예. 하면 보험이 그거는 적용이 건강보험 된다니까요. 그럼 그렇죠.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게 아닌 상황인데 이거는 그래서 좀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앞으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주식 투자로 재미를 많이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만큼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큰 원칙 고 주장이 잘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적인 그 혜택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운 일이죠.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